그날도 저는 오래된 슬리퍼를 끌고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햇볕에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올라왔고 몇 걸음만 걸어도 등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식당에 쓸 채소를 사오라는 부탁을 받고 나온 평범한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그저 그런 하루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앞을 걷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힘없이 쓰러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멈춰섰고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간호사였습니다. 흉을 확인하고 맥을 짚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순간만큼은 더위도 시장도 제 형편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함께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내부는 조용해졌고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없으셨고 저는 계속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뒤 저는 한쪽으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을 완전히 차리셨고 저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 표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오면 자리를 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또래로 보이는 한 청년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청년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살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한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려던 순간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한 분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사님께서 감사의 뜻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돈 봉투였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거의 뛰듯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봉투가 제 인생의 첫 갈림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을 걸 그랬나. 그 사람들 누가 봐도 부자 같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에 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할머니가 깨어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제 삶이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그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 하나로 집안을 꾸려가고 계셨습니다. 밑으로는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동생들 학비는 제가 벌어서 보태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남들처럼 살던 집이었지만 보증 문제로 집까지 잃고 허름한 곳으로 이사 와야 했습니다.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나온 뒤 다시 시장에 들러 채소를 사서 어머니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뭐 하다 이제 오니? 저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멋진 일 했네.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근을 하려고 병원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 그 돈봉투를 내밀던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검정 세단 옆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할머님께서 아가씨를 모셔오라 하셔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인연이 다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은은한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부르신 걸까? 그저 감사 인사를 하시려는 걸까? 아니면 그날의 일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걸까? 차는 20분쯤 달렸고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커다란 호텔 앞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마저 달라 보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되는 곳인가 싶어 발걸음이 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말없이 저를 이끌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용한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식당의 좁은 주방과 설거지 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너무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보았던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는 중년의 사모님과 그때의 그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청년은 그날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가 현실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접시 하나하나가 마치 작품 같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몰라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는 많이 먹어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았고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그날 처음으로 저는 그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아서 먼저 일어날게. 그러시며 제 손을 꼭 잡고 한 번 더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과 손자에게 차 마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남은 자리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괜히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년의 사모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흔들 줄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 식기도 전에 중년의 사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회사를 키우셨고 작년까지 회장 자리에 계셨어요. 저는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모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아가씨 덕분에 어머니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 말에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사모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대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구해준 그 아가씨가 우리 손주의 며느리다. 그 아가씨가 우리 손자를 잘 도와서 회사를 2배로 키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만나자며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였지만 사모님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결론을 내리셨어요. 사모님의 말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가씨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제 귀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사모님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와 결혼하지 않으면 회사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온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이렇게 큰 선택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모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우리 아들에겐 이미 집안끼리 약속된 아가씨도 있어요. 그때 그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처한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편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만남은 축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시험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줬으면 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딸로 살아온 제 인생과 이 집안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 위로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사랑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선택은 이미 제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을빛 라디오